특히나 6월 모의평가 앞두고서는 더 복습을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혼선이 오는 거야 애들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무한정으로 뭐 10번, 100번 풀어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되게 간단해. 평가원 시험을 처음 보기 전이다 보니까 뭐 공부의 방향성이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챙겨가야 돼. 근데 복습을 더 많이 내가 시키다 보니까 복습할 때 이 결과에 대한 기억이 남아버리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여기서 미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쭉쭉쭉 이어지면서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내 실력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실력이 커진 것도 맞는데 그 기억이 계속 나면서 유지되면서 풀려지는 느낌이면 복습의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아무리 중요한 문제,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무한정으로 뭐 10번, 100번 풀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자꾸 복습을 열심히 하래. 특히나 6월 모의평가 앞두고서는 더 복습을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혼선이 오는 거야 애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의 1, 2등급이 아니면 진짜 이 복습은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기준으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해야 돼. 물론 이거를 횟수로 정해놓으면 안 되고 당연히 방법에 집중해야지. 왜냐면 이 방법이 복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마다 달라져. 이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문제를 푸세요. 근데 한두 번 정도 했는데 나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잖아? 그럼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이 싹 다 무너져.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잘못된 습관, 실전 개념들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히 복습을 미친 듯이 해서 그 뭔가를 뛰어넘은 상태까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3, 4등급이라면 정말 안정적인 2등급까지 간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되게 간단해. 정말 많이 얘기했어.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복습을요, 첫 번째부터 뭐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가 틀렸어. 그리고 쌤 설명을 들었어. 이해를 했겠죠. 그럼 이제 오답하고 그냥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정도지 다시 풀기 정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기억나는 상태로 복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때는 더 디테일한 그 과정의 설명이 필요해. 만약에 A하고 B, C, D 단계로 문제가 풀릴 거였다면 분명히 이걸 더 쪼개보면 2단계, F단계, G단계, H단계로 가서 C단계로 넘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툭 하고 뭐 당연한 거지 하면서 넘어갔었던 그 내용들을 더 집착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숨겨져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내용들까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 제가 무슨 나노 단위로 이 조건들을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살려.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상의 어떤 학생을 만들어 놓는 거야. 처음에는 약 한 3등급 정도 되는 너희들이랑 같은 수준이 되는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그 풀이 과정 전부를. 그럼 당연히 3등급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겠죠, 그 친구가. 그 다음 세 번째 복습할 때는 똑같은데 두 번째 복습할 때 A, B, E, H, C, D로 갔다면 세 번째는 A, B, E, F, G, H, C, D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 모르니까 아예 가상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 이번엔 5, 6등급의 친구한테 설명한다 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fx가 gx고 hx야. x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다항함수야. 근데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3등급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야, 알지? G1은 H1이랑 똑같다. G'1은 H'1이랑 똑같은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5, 6등급 친구한테는 걔가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좀 더 야,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gx하고 h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x가 1보다 클 땐 애초에 미분 가능하게 되어 있겠지. 다항함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땐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럼 어디? x는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말로 바꾸고 얘를 교과 개념상으로 해석해 볼게. 그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걔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아. 개념적으로 정의거든 이게.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존재성인데 얘는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극한일 때는 1보다 클 때니까 얘 함수를 집어넣고 좌극한일 때는 1보다 작으니까 얘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의 관계식이 나오거든. 그때 만들어지는 게 G1은 H1이고 G'1은 H'1이라는 정보가 2개가 나와.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면 너는 어떠한 정보가 2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해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원래대로라면 3등급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질 거 아니야. 근데 5, 6등급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 과정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라고. 그럼 그 다음은요, 한 7등급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 디테일해지고 그 과정을 더 세세하게 쪼개지게 될 수밖에 없어. 마치 21번의 엄청 긴 문제들이 조건이 한 8개로 쪼개지고 해석했던 과정이 그렇게 많이 쪼개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의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이 똑같은 장면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듯이 그 복습이 더 디벨롭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 느낌을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살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2번, 3번 복습하니까 거의 수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엔 이 정도까지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이젠 되네? 그럼 내가 실력이 한 번 더 디벨롭이 됐구나 알 수 있겠지. 5월에 해야 돼 반드시. 6월 넘어가면 불안해서 못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못한단 말이야.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게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면 평가원 문제만이라도 하세요. 제발. 내가 이미 교재에서 그런 복습이 용이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잖아. 얘랑 비슷한 거, 얘랑 비슷한 거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 과거 기출, 현재 기출 연결하면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 비슷한 과정이지만 또 다른 것들 다 설명해 주잖아. 그런 것들의 디테일까지 다 놓치지 말고 설명하라고. 알겠어? 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공지사항에까지 올리고 피드백에서까지 막 얘기하고 수업에서까지도 얘기하겠냐.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자꾸.